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6월에 전국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리면요. 데이터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면, 리얼하우스에서 전국 1순위 경쟁률을 뭐 이제 계속 추적했는데, 자, 결국 6월 달에 5.9대 1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23년 8월에 한 6.6대 1 정도였고,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서 10대 1, 12대 1, 그리고 14.5대 1, 그리고 작년 5월 정도가 가장 높았는데 14.8대 1이었습니다. 무려 거의 15대 1 정도 된 거죠. 14.8이면 15대 1 정도 됐던 게 계속 11, 9대 1, 7대 1, 7대 1 그러더니 결국 이번에 6월 달에 5.9대 1까지 6대 1이 무너진 거죠. 자, 결국 15대 1이 5.9대 5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14.8대 1, 15대 1이 5.9대 1까지 내려서면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자, 그만큼 지금 급격하게 지금 청약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서울 쪽은 괜찮으냐? 자, 지금 서울도 뭔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5대 1 뭐 이 정도는 뭐 넘어가는 곳들이 최근에 지금 분양을 했던 대방 쪽의 아크로 리버 스카이,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이제 노량진 뉴타운 쪽에 노량진 8구역 재건축 재개발한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2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분양가, 35평형 84 타입이 27억이 넘어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19.78대 1, 평균 경쟁률이 거의 20대 1 정도가 지금 넘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로 리버 스카이, 뭐 지금 노량진 8구역 뭐 이제 재개발한 이 아파트, 결국은 무순위라는 건 이제 줍줍 미분양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노량진 뉴타운 같은 아주 뭐 정말 노른자위에서도 결국은 또 이렇게 무순위가 지금 나왔고요. 물론 지금 한 3세대 정도, 3채 정도 되지만 그래도 노량진 뉴타운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한 20대 1 가까이 됐던 게 무순위, 결국은 이렇게 미분양이 났다라는 것은 서울도 뭔가 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노원역 쪽이죠. 노원역 쪽에 있는 해링턴 레이스 뭐 노원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센트럴이라는 이 아파트인데, 여기도 한 5대 1, 5.5대 1 정도 이제 갔던 이런 곳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도 지금 당첨 가점은 50점이 넘는 통장들이 들어온 거죠. 지금 평균이 50점 넘는 통장들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지금 무순위로 해서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해서 2차까지 무순위가 있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 이렇게 해소가 안 된 거죠.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7월 23일자로 해서 임의 공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임의 공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선착순이죠. 선착순으로 뭐 이제 무순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선착순으로 와서 계약을 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결국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센트럴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5대 1, 뭐 아까 노원역 쪽이면 아주 뭐 그래도 이쪽에서는 꽤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원 쪽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 수도 꽤 많습니다. 17세대 정도 되면 여기가 한 61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온 걸로 아는데, 한 60세대 중에서 거의 20세대 가까우면 3분의 1 정도가, 그것도 무순위로 2번 정도 진행해서 안 되고 이번에 이제 임의 공급
선착순까지 올 정도였으니까 자, 이것도 지금 심각한 수준. 그러니까 서울도 지금 만만치 않게 무너지고 있는 요런 좀 뭔가 그렇죠.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뿐만 아니라 이제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서울까지 이미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도 지금 임의건급 선착순으로 그것도 뭐 청계 백상 엘리츠라는 여기도 2차, 그 다음에 선착순으로 DM 그레이스 서초도 2차.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착순으로 해도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어서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계 노르웨이 숲이라는 여기는 10차, 무순위를 10차까지 가는, 자, 이게 지금 서울 한복판 이야기입니다. 황학동이면 여기 이제 중구 시내 쪽인데도 이렇고요. 자, 그리고 대방역 여의도 뭐 더 로드캐슬 이제 여의도 쪽인데 여기도 4차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비뉴 청계 여기도 3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I 팰리스 올림픽공원, 자, 여기는 이제 강동 쪽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도 지금 9차까지 지금 가 있고요. 무순위가. 자, 그리고 뭐 나머지도 그렇고 아까 청계 노르웨이 숲도 여기서 이제 9차 돼서 또 10차까지 간 거고 계속 그러니까 회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림 스카이 아파트라는 여기는 무순위로 해서 19차까지도 가는. 야, 지금 서울도 우리가 지금 뭐 미분양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아파트 청약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냉각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서울마저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뭐 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지금 매교역 펠루시드라고 지금 여기가 수인분당선 매교역 쪽에 뭐 초역세권이죠. 펠루시드 보시는 것처럼 이제 8월이면 이제 당장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에 입주하는 아파트. 그래서 2178세 한 2200세대나 되는 대단지 이제 아파트가 되겠는데, 자, 지금 이 아파트가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바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을 넘어서는 잔금 대란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7월 21일자 기준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딱 15가구, 야, 아니 지금 2200채나 되는데 15가구는 지금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접수 시작 30분 만에 마감하고 그냥 갔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시작 후에 곧 마감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갔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미 소진돼서 접수조차 못하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상담 예약하는 것조차도 무슨 뭐 콘서트 티켓 예매하는 것만큼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뭐 정말 악소리 나는 지금 잔금 대란의 현장으로 좀 계속 뭐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바로 그런 현장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매교역 펠루시드만 문제가 아니죠. 8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대략 한 7만 3천 채 정도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한 3억 정도만 추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충 그냥 계산하면 또 22조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지금 대출이. 자, 그런데 5대 은행의 올 총 한도가 4조 3천억이에요. 지금 늘릴 수 있는 게 4조 3천억인데 이것도 전체 올 한 해가 그렇고요. 이미 상반기에 85%가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7월 달 지금 이렇게 가면 거의 뭐 늘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고, 아니 그러면 5대 은행이 안 되면 지금 뭐 다른 은행권이나 아니면은 이금융권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똑같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모두 대출 총량제에 걸려 있고, 지금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상호금융, 지금 단위농협이라든지 또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가 지금 늘릴 수 있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잔금 대란 사태가 지금 8월부터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7월 입주하는 아파트도 벌써 난리가 났으니까요. 자, 결국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잔금을 못하는 정말 사상 초유 사태가 완전 지금 셧다운되면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앞으로 5개월 동안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뭐 지금 벌써 7월부터 난리니까요. 그래서 야, 정말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정부 대책으로 아마 다음 주 한 30일 정도에 지금 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어제 뭐 이제 그 부동산 대토론회 여기에서도 직접 이쪽에 입주를 앞둔 분이 나와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금융위원장에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제가 봐도 어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년 전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뭐 입주할 시점쯤 돼서 예측하지 못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를 또 풀어주면 여기도 풀어달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 또 우후죽순 이것 때문에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아마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대통령도 그렇고 공감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분양받아 놨다가 입주할 때쯤 돼서 뭐 그 전에 뭐 이렇게 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구제를 해줄 걸로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안개 속인 뭐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지금 벌벌 떨 정도의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변동하고 혼합형이 이미 6.6%까지 상단이 6.6%고 하단도 5.2%까지나 올라와 있어서 지금 뭐 금리 상황이 만만치가 않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론이 지금 하단이 5.841이고 상단이 7.141까지 올라와 있어서 뭐 지금 뭐 하단이 거의 6% 가깝습니다. 뭐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정금리가 하단이 5.6, 상단이 7.3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5년 주기형 변동 같은 경우가 하단이 5.25, 상단은 무려 7.5%까지 와 있습니다. 7.5면 거의 7.6%고 뭐 거의 반올림 하면 8%에 육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1금융권 중에 하나인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담보 대출이 지금 8.64%, 8.64%면 거의 9% 가깝게 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전면전까지 지금 임박을 하면서 국제 유가 뭐 이제 보통 브렌트유죠. 브렌트유가 $100를 넘으면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또 발작을 일으켰는데 2년물을 제외한 전 종목이 연고점을 경신해서 지금 3년물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3년물이 3.963이에요. 3.963이면 거의 뭐 4%뭐 미쳤다라고 할 정도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10년물이 4.453면 야, 이제 뭐 거의 4.5%.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그렇죠. 사실 10년물이 4.5% 넘어간다라는 건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고 자, 5년물 같은 경우에도 4.21로 이미 그러니까 뭐 변동 쪽인 지금 이게 3.963 고정도 지금 4.1 뭐 엄청나게 높죠. 고정에 좀 준거가 되는 3년물, 5년물 마찬가지고. 자, 30년물도
4.645까지나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 2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게 연고점이 아니라서 낮은 게 아니라 지금 3.8까지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국고채 금리가 연일 지금 계속 발작을 일으키고 있고, 결국 국고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뭐 9%뭐 지금 턱밑까지 와 있는데, 은행 지금 주담대가 9% 턱밑, 이렇게 되면 뭐 정말 10%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긴축 속도를 더 빨라지게 하겠다라는 이런 또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은행이 이제 어제 발표한 2, 4분기 GDP하고 지금 GDI 뭐 지금 이게 발표되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 지금 GDP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3.7%나 올라가면서 깜짝 놀랐죠. 그렇게 되면 올해 GDP가 전체적으로 거의 한 3% 가깝게 넘어갈 걸로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 있어서 사실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특히나 국내 총소득 GDI 같은 경우가 3.6이나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15.6%, 지금 전분기도 한 13.2%가 올라갔는데 지금 2분기에는 무려 15.6%나 올라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게 1988년 1분기 16.4% 이후에 38년 만에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국내 총소득 GDI 같은 경우가 이 실질 구매력을 가리키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 실질 구매력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 한국은행 비상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현성 총재가 이걸 예견을 했죠. 그래서 8월에 금리 인상 결정할 때 2분기 실질 GDI를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뭐 지난 분기보다 사실 13%도 깜짝 놀랐는데 15%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뭐 물가가 난리가 나겠죠. 이미 금통위 통방문 안에는 8월 금리 인상, 그러니까 추가 인상에 대한 게 통방문에 그냥 그대로 박혀 있고, 뭐 시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런 어떤 데이터를 보고한다라고 돼 있지만 신현성 총재는 8월도 열려 있다. 8월에 지금 사실 뭐 8월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만 보자면. 자, 이러니까 이제 증권가에서 한은에 이제 백투백 결국 2달 연속 금리 인상. 7월에도 지금 이미 올렸는데 8월에 또 올리겠죠. 자, 이렇게 되면 2.5%가 지금 2.75로 와 있는데 8월에 당장 3%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뭐 자칫 지금 미국-이란 전쟁이 계속되고 유가가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남아있는 10월과 11월 금통위에서도 연속으로 올린다 그러면 올해 내에 3.5%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실제 한국은행이 2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야, 이거 뭐 상상하기 어렵죠. 청약시장뿐만이 아니에요. 기존 매매시장도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결국 뭐 청약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또 뭐 분양권 시장에서 마피가 쏟아질 수, 그러니까 마피라는 거는 분양권보다 더 아래로 파는 거잖아요. 자, 결국 우리가 뭐 분양받으면서 분양가 아래로 내려갈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또 분양가 아래로 마피가 나오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마이너스 피가 쏟아질 수 있고, 자, 그러면 또 기존 집값들은 대폭락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 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보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셔서 저에게 또 도움이 되라고 참 이렇게 마음 써 주시는 거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셔서 제가 뭐 매일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해 주신다고. 참 뭐 늘 항상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토어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정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